때 다른 모든 요인들을 통제했을 안녕하세요. 1, 2, 3D입니다. DJI 오즈모 액션 5 프로를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에이스 프로 2를 팔고 손해를 보고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구매를 하게 됐고요. 구성품은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구성까지 진행을 해 봤습니다. 먼저 구매 주요 포인트였던 10비트는 8비트와의 차이가 영상에서 어떻게 보이는지가 가장 궁금했고요. 실제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모니터상에 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도 있었고 체감이 안 되는 부분도 좀 미묘한 부분도 있었고요. 색 뭉침이나 경계 부분도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DJI 마이크 2도 구매를 해서 연동해서 사용을 해 봤습니다. 꽤 기대했었던 부분이고요. 액션 5 프로와 연결도 빠르고 자체 녹음되는 32비트 음성 데이터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고요. 다른 녹음 방식으로 녹음된 제 목소리와는 퀄리티가 많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굉장히 기대했던 부분이고요. 충분히 만족을 시켜줬습니다. 여기까지 라이더 3D였습니다. 하고 끝내면 아쉽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 점 이해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박시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일단 10비트는 영상으로 쓰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했고요. DJI가 제공하는 D-Log-M 렉 709 럿을 적용하고 제공되는 필터 4정도 적용해 보면서 느낀 점은 색 보정은 함부로 하면 영상의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걸 체감했고요. 그리고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면 영상을 날릴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제가 실제로 모니터 4개 정도를 쓰고 있는데 모니터마다 색감이 다르게 보이는 문제가 있어서 모니터 컬러브레이션 기기나 컬러 피커를 알아볼 정도로 고민을 했었고요. 이 부분은 공부하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알게 돼서 그 부분은 조금은 사그라들었지만 이 색보정 이 후반 작업이 꽤 피곤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감 부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후불의 영역이기도 하고 취향에 따라 좀 갈리죠. 그리고 각 브랜드마다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싶었는데 일단 10비트의 그 풍성한 색 영역으로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는 이제 원래 색을 기대했던 부분에서는 조금은 애매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미 꾸며져 있는 상태의 색감에 다시 색을 보정하는 과정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다고는 느껴지지 않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보면 뭔가 있어는 보이긴 하는데 이게 좋은 건지까지는 각자가 판단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액션 5 프로를 구입하고 알아보면서 유튜브에 만능 설정, 추천 설정 등이 보여서 에이스 프로 때와는 다르게 여러 설정들을 따라 해봤지만 움직이면 프레임이 따라오지 못한다거나 환경에 따라서 추천 설정 영상들과 다르게 보이는 문제도 있어서 추후에는 거의 오토로만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질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액션 5 프로는 초반 비트레이트 문제 이슈가 있었고 이후에 펌웨어로 높게 설정을 할 수 있게 됐죠. 처음에는 10비트 컬러라서 원래 이런 건가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또 이제 눈이 나빠져서 흐릿하게 보이나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 해상도는 4K인데 4K와 2K 사이 어디 3K 같이 보이는 이건 이제 해상도 문제보다는 해상력 문제로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녹화 데이터 용량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액션 5 프로 각 8비트와 10비트 영상을 5분간 찍은 데이터 용량은 이렇습니다. 제 지식으로는
10비트 데이터 용량이 8비트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는데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근데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았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다시 구매를 해봤습니다. 같은 코덱으로 설정한 에이스 프로 2의 경우에 5분간 찍은 데이터 용량은 이렇습니다. 오히려 8비트인 에이스 프로 2가 더 데이터 용량이 컸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몰라서 그 코덱인 H256의 문제인가 싶어서 그 부분도 알아보려고 했지만 제 능력 부족으로 거기까지는 불가능했고요. 추가로 DJI의 앱인 미모에서 인코딩한 4K 화질과 PC에서 인코딩한 데이터도 비교해 봤는데 제 흐릿한 눈으로도 화질차가 느껴질 만큼 니모 앱의 인코딩 데이터 쪽도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간판이나 특히 이제 도로 위에 간판이나 이런 부분들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도 그닥 그렇게 식별이 되지 않는 것 같았고요. 이걸 보면서 느낀 점은 오래가는 배터리 타임을 위해서 화질 쪽이 많이 희생된 것 같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배터리 시간이나 그다음에 메모리 녹화 시간이 좀 늘어난 건 있겠죠. 근데 이걸 보면서 이번 액션 5 프로의 모토가 저전용 모드 액션 캠이었던 걸까 싶기도 했고요. 게임으로 치면 그래픽 로우 세팅? 네. 화질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비트 지원에 밝은 낮에는 만족할 만큼 찍어주는 액션캠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조도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조도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이유는 저 같은 직장인들의 경우에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면 저녁 7시, 8시, 늦으면 9시 정도 되실 겁니다. 이제 그 시간에 본인의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아니면 라이딩이 하고 싶어서 밖에 나간다고 했을 때는 저조도가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 써서 체크를 하는 편인데요. 아쉽게도 액션 5 프로의 저조도 모드인 슈퍼 나이트는 10비트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제 구입한 에이스 프로 2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색 변화, 단계, 색 표현 정도를 주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21년 썼어. 프로 2와 화면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대는 비슷하고요. 저도가 어떻게 나올지. 에이스 프로 2. 되게 살았어.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도 체크해봤습니다. 보시면 특정 컬러 부분에서 전에 에이스 프로 2 습기 관련된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특정 색 영역에서 블러 처리된 것처럼 뭉개지는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반면에 액션 5 프로는 디테일은 유지하고 있지만
일정 색 구간의 색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같은 계열의 색으로만 이식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멀어지면 어느 정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물 빠진 색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으로 보는 색은 에이스 프로2 쪽이 더 가깝고요. 전체적으로 특정 색 영역에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액션 5 프로도 8비트 상태인 이 상태에서 특정 색을 표현하면 에이스 프로 2처럼 뭉개질까도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이번에는 라이딩 영상입니다. 야간 촬영 영상을 보면 저저도 모드인 슈퍼나이트가 아니라 일반 동영상으로 찍는 분들이 많고 해서 저도 추천 영상에 있는 설정값을 적용해서 디로그 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찍는 이유가 구입 초반에 지터 관련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DJI 포럼, 레딧, 유튜브 등을 검색했지만 답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셔터 스피드를 프레임의 2배에서 6배, ISO 값은 몇세 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슈퍼나이트에서는 설정값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반 동영상으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D로그지만 일반 10비트 HLG 세팅에서 전부 테스트를 진행했었고요. 개인적으로 일반 동영상으로 찍은 야간 저조도 세팅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라이딩 시에는 주변 조명이나 환경 등이 변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슈퍼나이트 모드가 대응하기 좋다고 보여졌고요. 개인적인 거지만 저 길쭉하게 나온 배트 모양의 플레어는 참아는 봤지만 낮밤 안 가리고 너무 거슬렸고요. 이 문제는 특정 필터나 필름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는 최신 펌웨어에서 해결한다고 했지만 해결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영상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좀 이야기를 하자면 최근에 이제 마이크가 이제 미니가 나왔죠. 하지만 이제 마이크 2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32비트 부동 소수점 때문이었습니다. 미니는 24비트라고 하네요. 성능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좋았습니다. 개인적인 아쉬움이라고 하면 본 영상에 붙은 음성은 16비트고요. 따로 저장되는 캠 소리와 음성 파일이 묶인 파일은 32비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 자체에 녹음되는 파일도 32비트 해서 총 3개의 음성 녹음 파일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조금 힘들었고요. 최종적으로 3개의 파일의 싱크도 맞춰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저는 본체에 들어오는 사운드 따로 DJI 마이크를 통한 음성 파일이 따로 돼서 이제 듀얼 채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좀 혼합돼서 같이 붙어 있는 게 조금 살짝 불편했고요. 전에 에이스 프로 2 때와도 이제 비슷하죠. 단지 에이스 프로 2는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이제 조절식이고요. DJI 마이크 2의 녹음을 제외하고 완전 분리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성능이 커버했고요. 굉장히 그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추가적인 부분 이야기할 게 인스타 에이스 프로 2와의 무게 차이는 28g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DJI의 미모 앱의 PC용 버전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좋다고 하고 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에이스 프로 2를 팔고 구입을 해 봤습니다. 만족한 부분은 10비트, 10비트 색 관련 부분, 그리고 음성 관련된 환경이었고요. DSLR 카메라로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나 이미 DJI 환경이 갖춰져 있는 분들, 오즈모의 포켓 3라든가
드론, 마이크 등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메인이든 서브캠이든 만족스러울 것 같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영상 관련 유튜버 분들이 추천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일반 사용자 혹은 색 보정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인스타 360 X 시리즈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렇게까지 추천은 저는 안 드릴 것 같았습니다. 구입하고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팅이나 색 보정 관련 영상을 보게 되고 액션5 프로는 이렇게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액션캠처럼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흡사 DSLR 카메라를 사서 오토로 사진을 찍으면 이걸 왜 샀냐 라고 한 소리 듣는 기분이랄까요. 에이스 프로2 사용기 때 이런저런 설정을 하지 않고 찍은 영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액션캠은 바로 찍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프리셋으로 여러 설정을 저장하고 쓸 수는 있지만 그것도 결국엔 세팅이죠. 속편하게 오토로 찍고 자르기만 하길 원하는 저에게는 크게 맞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10비트 관련해서 영상 공부나 색 보정의 스킬을 습득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해상력도 떨어지고 색도 눈으로 보는 색과 전혀 다른 뭔가 시네마틱한 필터가 끼워진 렌더된 기본값에서 굳이 이걸로라는 한다면 더 저렴한 액션4나 혹은 5 다음 기종 그리고 혹은 또 인스타 360에서도 결국에는 10비트를 지원해야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때 해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연필도 무기가 되죠. 최근 액션캠들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좋아지고 있지만 액션캠은 액션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냥 오토로 찍는 게 속이 편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제가 느낀 액션5 프로와 에이스 프로 2의 가장 큰 차이는 먼저 필터를 넣고 찍을 것인지 후보종으로 필터를 넣거나 혹은 색 보정을 할 것인지의 차이가 아닐까 싶네요. 여기까지 라이더의 오즈모 액션5 사용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